이렇게 호재도 하나 없이 악재와 비관론은 계속해서 악화되는데도 주가는 어떤가요? 지금 투매나 패닉셀이 나오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 세력들은 오히려 이런 악재와 비관론을 이용해 쏟아지는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화요일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기다리던 파월의 의회 반기 통화정책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2월 FOMC에서 파월은 미국의 디플레이션을 언급했지만 이비 방정이라고 그 이후로 물가지표, 고용지표가 모두 최악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 파월이 스탠스를 바꾸며 매파적으로 발언할지 신뢰를 지키기 위해 다소 완화적으로 발언할지가 중요했는데 시장은 파월의 발언을 매파적으로 받아들인 듯 합니다. 이로 인해 최악이라 생각했던 시장 참여자들의 금리 전망은 훨씬 더 악화됐고 기준금리와 연동되는 2년물 채권금리도 급등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미국 증시는 3% 넘게 폭락했을 것 같지만 나름 잘 버텨주며 나스닥이 마이너스 1.25%, S&P 500 마이너스 1.53% 하락했습니다. TQQQ는 마이너스 3.74% 하락해 22.68달러로 마감했으며 저는 좀 더 내리면 추가 매수하려 대기하고 있고 보유 수량은 1330주 그대로입니다. 그럼 파월이 뭐라 말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파월은 상원은행위원회에 출석하여 반기 통화정책 보고를 통해 여러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월 고용지표가 상당히 강하게 나왔지만 평년보다 따뜻했던 계절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물론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도 고용시장은 상당히 강한 편이다. 둘째, 부동산 시장은 분명 내려가고 있고 지금 계약되는 렌트비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하락하는 렌트비는 앞으로 6에서 12개월 내로 물가지수에 반영될 것이다. 셋째, 연준은 앞으로 발표되는 데이터에 따라 매 미팅마다 결정을 내릴 것이다. 데이터에 따라 필요하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올릴 수도 있다. 3월 점도표에서 연준의 최종 금리 전망은 올라가 있을 것이다. 이 이외에도 이민정책을 통한 노동 공급 확대, 부채 한도 상향, 암호화폐 등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두지 않은 듯합니다. 파월의 보고를 요약해보자면 앞으로 결정은 데이터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지금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금리 인상 속도를 다시 높일 수도 있고 최종 금리 또한 더 높게 올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파월의 발언으로 인해 연준이 다시 금리 인상 속도를 높여 3월에 50bp 빅스텝으로 금리 인상할 거라 전망하는 시장 참여자들은 70%가 넘었습니다. 또한 이제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이 최종 기준금리를 5.75%나 6%로 전망하고 있으며 6% 이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바닥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했던 암울한 금리 전망이 바닥을 뚫고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한 달 넘게 급등해서 충분한 조정이 필요하고 더 오르긴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던 2년물 채권금리는 또 한 번 슈팅이 나와 5%를 넘었습니다. 반면 10년물 금리는 별다른 변동성을 보이지 않고 4% 아래에서 횡보하고 있어 장단기 금리 역전은 1981년 이후 처음으로 1%가 넘었습니다.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이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벌어지자 당연히 시장에는 또 23년 하반기나 24년도에 경기 침체가 온다는 얘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금리 전망이 급격히 악화되자 주춤하던 달러 지수도 하루 만에 105 위로 올라와 작년 12월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렇듯 파월의 발언으로 앞으로 금리 전망은 더욱 악화됐으며 불확실성 또한 더 커졌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이런 요란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도 나스닥은 투매나 패닉셀이 나오지 않고 마이너스 1% 수준으로 마감했고 최근 반등한 것에 대해 적당한 수준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물론 앞으로 발표될 고용보고서와 CPI를 기다리며 시장 참여자들이 아직은 관망하고 있어 매도세가 별로 안 나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채권 시장은 앞에서 보셨듯이 벌써 매도가 크게 나오며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채권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주요 고용지표와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올지 아무도 모르고, 이미 보수적으로 잡은 예상치보다 더 안 좋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다시 꺾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전히 미국 증시의 상방 에너지와 추세는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22년도에 장단기 이평선이 역배열을 만들고 중장기적인 모멘텀이 하방을 향했을 때 월가 기관들은 22년 6월 CPI가 다시 정점을 뚫고 올라가자 일주일 만에 나스닥을 15% 끌어내렸습니다. 22년 8에서 10월 동안은 잭슨홀 미팅이다 뭐다 온갖 악재를 명분으로 두 달 내내 나스닥을 22% 넘게 끌어내리며 신저가를 갱신했습니다. 가장 최근이었던 22년 12월은 CPI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음에도 갑자기 경기 침체를 명분으로 2주일 만에 나스닥을 10% 넘게 하락시켰습니다. 이랬던 중장기적인 하방 모멘텀이 가득했던 미국 증시가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기관 세력들이 경기 침체를 명분으로 주가를 바닥으로 끌어내려 개인들 물량을 다 받아내고 1월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착륙 기대감과 완화적인 금리 전망을 명분으로 나스닥을 15% 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 이후 2월 들어 빅테크들이 어닝미스를 발표하고 실업률은 3.4%로 최저치를 찍어 고용 강세를 보이고 물가지수는 하락세가 크게 주춤해 파월이 다시 금리 인상 속도를 올리고 최종 기준금리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렇게 호재도 하나 없이 악재와 비관론은 계속해서 악화되는데도 주가는 어떤가요? 지금 투매나 패닉셀이 나오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관 세력들은 오히려 이런 악재와 비관론을 이용해 쏟아지는 개인들의 물량을 계속해서 받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지난주 라파엘 보스틱이 25bp 지지 발언 한 번 했다고 이를 명분으로 주가를 순식간에 끌어올렸듯이 지표가 조금씩 완화되면 순식간에 증시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번 주부터 발표될 고용보고서와 CPI 같은 지표에 의한 단기적인 흐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좀 더 넓은 시야를 갖고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